오늘 이야기는 배호 노래를 무척이나 좋아하던 시골 꼬마의 가수 도전기라고 합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보시기 전 구독이나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나는 어린 시절부터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를 따라 부르기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작고 낡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배우의 목소리는 어린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친구들이 너 가수할 거냐? 라며 놀려도 저는 은근히 뿌듯했습니다. 제 안에는 이미 언젠가 나는 가수가 되겠다라는 꿈이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풍날이면 선생님은 빠지지 않고 저를 불러 세우셨습니다. 철이, 나와서 노래해보거라. 처음엔 얼굴이 붉어졌지만 막상 노래를 시작하면 신나게 불렀습니다. 친구들의 눈빛과 손뼉 소리, 정말 잘한다라는 외침은 제 어린 가슴을 두근거리게 했습니다. 옆반에는 저와 늘 경쟁하던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미자의 노래를 놀라울 정도로 잘 불렀습니다. 소풍 때 장기자랑이면 우리 반은 제가, 옆반은 그녀가 1등을 했습니다. 상품은 공책이나 연필이었지만 그건 어린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자랑스러운 보물이었습니다. 어느 날 운동장에서 공놀이를 하다가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찬 공이 하필이면 옆반 그녀의 머리에 쿵 하고 맞아버린 겁니다. 순간 모두가 놀랐고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정말 미안해 하며 달려갔지만 그녀는 눈물을 닦고 저를 째려본 채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제 마음은 하루 종일 불안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소풍에서 받은 연필 한 자루를 내밀며 정말 미안했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연필을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어젠 많이 아팠는데 이제 괜찮아. 고마워. 그날 이후 우리는 가까운 친구가 되어갔습니다. 집 가는 길이 같았던 우리는 함께 하교하곤 했습니다. 그녀는 이미자의 노래를, 저는 배호의 노래를 부르며 들판길을 걸었습니다. 두 목소리가 석양 속에 어울릴 때면 마치 우리 둘만의 무대 같았습니다. 어느 날 소나기를 만나 처마 밑에서 비가 그치길 기다렸습니다. 그녀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철아, 너는 커서 뭐가 되고 싶니? 저는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서울 올라가서 배우 같은 가수가 될 거야. 그녀는 얼굴이 붉어지며 말했습니다. 나도 가수가 되고 싶어. 그 순간 저는 그녀가 저를 좋아한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나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한 달 뒤 아버지가 서울로 이사 간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무뚝뚝하게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나 서울로 이사 간다. 잘 지내라. 그녀는 울먹이며 정말 가는 거야? 이제 나 혼자 학교 다니게 생겼네. 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그녀는 그날 저녁도 먹지 않고 방에서 울었다고 합니다. 그 사실을 들었을 때 제 마음도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우리 가족은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아버지는 목수셨기에 망치와 톱만 있으면 집을 금세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도시의 삶은 쉽지 않았습니다. 좁고 어두운 판잣집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는 일상은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새벽 공사장으로 나갔습니다. 해가 지면 지친 몸을 이끌고 돌아오셨습니다. 삶이 고단해지자 어머니와 다툼이 잦아졌고 어린 우리들은 공포 속에 잠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공사장에서 발을 헛디뎌 크게 다치셨습니다. 허리를 다쳐 일을 나가지 못하게 되면서 우리 집은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큰형은 학교를 중퇴하고 새벽부터 일을 나갔습니다. 누나들도 공장에 나가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나 가난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술에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술에 취하면 어머니와 싸움이 잦아졌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이젠 더는 못 살겠다며 집을 나가셨습니다. 그날 집안은 더욱 깊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저는 외로움이 밀려올 때마다 노래를 불렀습니다. 배호의 노래는 제게 유일한 위로였고 외로운 밤을 견디게 해주는 힘이었습니다. 어느 날 술에 취한 아버지가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철아, 네가 좋아하는 노래 불러봐라. 저는 놀라서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한 곡, 두 곡, 7곡을 불렀습니다. 담배 연기 사이로 미소를 짓는 아버지를 보며 가슴이 뜨겁게 벅차올랐습니다. 곤 생활 중 어머니가 면회를 오셨습니다. 철아, 고생 많지? 그래도 노래는 하고 있니? 저는 눈물이 날 뻔했지만 꾹 참으며 네, 어머니. 노래만이 제 친구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제대를 하고 집으로 돌아오니 아버지 곁에는 새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집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어머니와 형이 사는 집으로 갔습니다. 형은 이미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형이 물었습니다. 철아, 이제 뭐 하고 살 거니? 저는 군에서 운전병으로 지낸 경험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택시 운전이라도 해볼까 해요. 형의 소개로 저는 택시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낮에는 도심을 달리고 밤에는 술에 취한 손님들을 태우며 세상을 배웠습니다. 택시는 제게 새로운 삶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어느 늦은 밤 술 취한 손님이 말했습니다. 기사 양반, 노래 한 곡 해봐요. 저는 웃으며 배호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손님은 감탄하며 정말 잘하시네요. 한 곡 더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손님은 택시에서 내리며 명함을 주었습니다. 내일 아침 꼭 전화 주세요. 기다리겠습니다. 명함에는 방송국 PD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제 심장은 크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손님은 택시에서 내리며 명함을 주었습니다. 내일 아침 꼭 전화 주세요. 기다리겠습니다. 명함에는 방송국 PD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제 심장은 크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방송국 문을 열고 들어서자 가슴은 쿵쾅거렸습니다. 시골 소년이 꿈에 그리던 무대 앞에 서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복도에서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바로 고향에서 함께 노래하던 그녀였습니다. 영숙아? 너 맞지? 네 본명이 영숙이었잖아. 제가 다가가자 그녀는 놀란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다가 이내 미소를 지었습니다. 철이구나. 정말 오랜만이야. 우리는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는 복도 한쪽에 서서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린 시절 소풍날, 연필을 건네던 순간, 빗속 처마 밑에서 꿈을 나누던 기억까지. 모든 것이 눈앞에 되살아났습니다. 저는 영숙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내가 나도 노래왕에 출연하게 됐어. 그녀는 눈을 반짝이며 정말 대단하다 라고 말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우리는 여전히 같은 꿈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부족해 저는 서둘러 무대로 향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은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오랜 세월 잃어버린 줄 알았던 인연을 다시 찾은 기쁨 때문이었습니다. 무대로 들어가기 전 저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방송국 앞 다방에서 정오에 만나자.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웃음은 어린 시절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짧은 재회의 시간을 마치고 각자의 길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뒷모습까지도 고향의 기억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제 가슴은 알 수 없는 설렘으로 두근거렸습니다. 저는 급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이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벼웠습니다. 어린 시절의 추억이 다시 이어졌다는 사실이 제 마음을 단단히 붙잡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제 마음은 이상할 만큼 설레었습니다. 잊힌 줄 알았던 꿈과 인연이 다시 눈앞에 살아났습니다. 배호의 노래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어린 시절처럼 우리의 이야기는 그렇게 다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과연 철이는 가수가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영숙이와는 어떻게 될까요? 다음 편을 기대해 주셔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노을빛 라디오